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임시총회 소집을 오는 31일로 공고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차기 회장에 박은림 전 수석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원 정치인들과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이 설 휴교일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이번 주부터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한국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5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임시총회 소집을 오는 31일로 공고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과 유창원 뉴욕 한인회 이사장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과 유창원 뉴욕 한인회 이사장의 탄핵 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31일로 공고했습니다. 지난 10일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를 원하는 963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승기 회장과 유창원 이사장이 각각 회칙 제3조 1항과 9조 4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칙 준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등 총 29가지의 회칙 위반 사항을 근거로 총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한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오는 31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963명의 동포들이 총회 소집 요구서를 보냈고, 그래서 이제 회칙위원회의 총회 소집권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요구를 했는데 그에는 답변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전직 회장단 협의회에서 총회를 열도록 됐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의 총회 결정에 뉴욕 한인회는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이경로 간사는 민승기 회장이 50만 동포를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를 개인 소유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비대위에 아무 효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뉴욕 한인회 권위가 위협받는 게 아니고 민승기 회장의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승기 회장 스스로가 뉴욕 한인회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뉴욕 한인회는 한인회 임원들 몇 명이 아니고 50만 동포 전체가 회원으로 있는 게 뉴욕 한인회입니다. 그래서 민 회장과 유 이사장의 탄핵 여부 결정을 위한 총회는 오는 31일 오후 7시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총회는 일반 동포를 의미하는 한인회 정회원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지난해부터 새로운 한인회장 후보를 찾지 못해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 지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 몇몇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는 있지만 $30,000라는 공탁금 문제로 인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인회 차기 회장에 박은림 전 수석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 차기 회장에 박은림 전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박 전 수석 부회장은 전직 회장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고 고민한 끝에 추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광훈 회장 직무대행은 전직 회장들의 추천을 받아들여 회장 후보 자격 요건을 갖추는 대로 박은림 전 수석 부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저희 그 후보 감면 요청에 대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저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추천할 예정입니다. 유광훈 회장 직무대행은 후보자 물망에 올랐던 김동연 씨에 대해서는 공탁금 납부 문제와 관련해 김동연 씨 측과 논의를 거쳤지만 공탁금 납부 의사가 전혀 없어 선관위에 추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금이라는 것이 규정이 있는데 공탁금을 안 내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니까 누구든지. 거기서 그러면 더 이상 진척을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일단 그러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본인한테 통보를 했죠. 선관위 운영사 측 제25조 4항에 따르면 선거 재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직무대행이 후보를 추천하고 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새 회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거친 한인회장 선거 공고에도 불구하고
회장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유강훈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슬람 양대 명절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한 후 설날도 휴교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원 정치인들과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이 설 휴교일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원 정치인들과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은 지난 13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에 공립학교 휴교일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론 킴, 쉘던 실버 뉴욕주 하원의원과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 그리고 피터 구, 폴 벨론, 마가렛 친 뉴욕시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 아시안 단체 관계자들까지 총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론킴 의원은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슬람 양대 명절만 휴교일로 제정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이 문제로 커뮤니티 간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아시안 문화의 다양성도 인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에서 활동 중인 뉴욕주 상하원과 뉴욕시의원, 연방하원 등 30명은 지난 9일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공식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이번 주부터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인기 쇼핑 지역을 거친 일부 미주노선 탑승객의 짐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행을 통해 구입품을 들이는 대리 반입은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오는 27일까지 2주 동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휴대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높여 현재보다 30%가량 확대하고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일행이 고가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고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누락시킬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서 6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대리 반입의 경우에도 물건 압수와 밀수입죄 적용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국세청이 신고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10억 원의 절반인 5억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현재 10억 원인 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5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한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10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매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민비자 한국인 등을 포함합니다. 단 미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의 신고 대상은 은행 계좌뿐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펀드 등도 신고하도록 강화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해외계좌 자금 출처 미소명 시에는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와 미소명 과태료 10%가 병행 부과돼 과태료 최고액이 20%까지 높아졌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45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이 가운데 80%는 가족 방문을 이유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상무부의 2014년 외국인 방문객 현황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영주권자를 제외한 한국인 144만 9,538명이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에 135만 9,924명보다 6.6% 증가했고 지난 2005년에 70만 5,093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관광이나 친지 방문이 80.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업무 목적인 경우가 11.9%였습니다. 월별로는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이 가장 많았고 겨울방학 기간인 1월과 12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가별 순위에서는 2013년과 비교해 1.8% 감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2,297만 5,195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19.2% 급증한 멕시코가 1,733만 4,49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9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2013년보다 21% 증가한 218만 8,387명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은 2013년보다 6.9% 늘어난 7,472만 8,706명을 기록했습니다. 16세 이상의 뉴욕 시민 2명 중 1명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로별로는 스테튼 아일랜드가 10명당 8명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비율이 가장 낮은 브롱스는 10명당 4명이 면허를 소지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의 16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운전면허 소지율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뉴욕시 5개 보로의 운전면허 소비 비율은 평균 546명이었습니다. 단 이 수치는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발급된 운전면허 건수로 실제로 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뉴욕시에서 운전면허 소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스테튼 아일랜드로 1,000명당 783명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역은 전철이 다니지 않고 버스나 페리가 제한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운전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어서 퀸즈 지역이 577명, 맨하탄이 516명을 기록했습니다. 브루클린은 454명, 브롱스 39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운전면허 소지 비율은 뉴욕주 전체 평균 718명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 운전을 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 중 미국 내 식품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3.2% 상승했습니다. 특히 육류 제품의 인상이 눈에 띄었는데요. 소고기는 20%, 돼지고기도 7% 넘게 올랐고 닭고기도 3%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연방노동부의 2015년 1월 소비자 물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당수의 식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소고기가 약 20%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라운드 비프는 19%, 로스트 비프는 21%, 스테이크용 소고기는 21.6% 상승했습니다. 또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육류 제품이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베이컨, 햄, 폭찹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7.4%가 올랐고 특히 햄의 인상폭이 11.5%로 가장 컸습니다. 닭고기도 2.9%가량 올랐습니다. 한편 아침 식사 메뉴에 등장하는 식료품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빵과 우유, 계란과 커피, 버터 등이 모두 인상됐고 특히 치즈와 버터는 각각 7.8%와 19.5%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반면 가격이 소폭 하락한 품목들도 있었습니다. 한인들의 주식인 쌀은 올해 1.4%가량 저렴해졌고 바나나 가격도 약 1.3%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던 트랜스젠더가 구타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는 트랜스젠더 관련 법안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성적 소수 학생의 신변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미네소타에 사는 마이클 휴즈 씨는 매일 아침 여자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휴즈 씨는 성별은 태어났을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네소타주는 지난주 고등학교의 경우 태어난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써야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6, 17-year-old people just coming to terms with who they are, it's going to hurt them.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2010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성전환자 학생들에게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아인식에 따른 성별을 기준으로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탈의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을 발효했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 존중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성적 소수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올해 1월부터 웨스트 LA 지역에서는 젠더 뉴트럴이라고 불리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I'm hoping that even the most conservative lawmakers and voters will be able to look at him and take just take a step back.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반인들의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노상방뇨로 골머리를 앓던 독일의 한 마을에 노상방뇨 퇴치를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에게 복수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통쾌한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유흥가 상파울리. 나이트클럽과 술집이 즐비한 이 지역에선 밤만 되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물 벽은 취객들의 야외 화장실이 되기 일쑤. 아침이면 여기저기 취객들이 남긴 얼룩으로 동네는 난장판이 됩니다. Und vor allem nervt es am allermeisten, wenn auf die Kinderspielplätze gepisst wird. Das Gepinkel an die Wände in unserem Stadtteil nervt und lasst es einfach. 소변 금지 경고문을 붙여도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이 기발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물을 튕겨내는 속성이 있는 발수 코팅제를 건물 벽에다 바르기로 한 겁니다. The waterproofing on this wall is so strong the liquid just splashes right back at you. So if you can imagine a guy who's peeing standing up, he ends up peeing on his own shoes. 실제 벽에 물이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왼쪽은 일반 벽돌, 오른쪽은 발수 코팅제를 칠한 벽돌입니다. 페인트를 쏟아붓자 코팅제를 바른 오른쪽 벽돌에선 페인트가 튀어오릅니다. 이런 음모를 미처 알지 못한 취객들은 벽의 복수에 당황하며 젖은 옷과 신발을 털어내느라 술이 번쩍 깨일 지경이라는데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복수에만 통쾌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자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놓고 망신을 주는 퇴치법도 있습니다. 대낮 노상방뇨하는 남자들에게 누군가 다가가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히고 나서 뒤늦게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인도의 한 시민단체가 소셜미디어에 얼굴을 공개해 노상방뇨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벌인 건데 지난해에는 물대포를 동원해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에게 거센 물줄기를 쏘아대는 극단적인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화장실이 워낙 부족해 시민 의식만을 탓할 수도 없는 게 더 고민이라고 하네요. 간추린 소식입니다. 허드슨강 아래로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터널 열차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엠트랙이 지난 4년간 추진 중인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으로 추진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피터 로고프 교통부 차관보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연방정부가 예산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총 150억에서 200억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손상된 메트로카드를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메트로카드 청구 접수부터 해결까지 평균 9주에서 11주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청구권 해결에 2주 정도 소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시 프리킨더가든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프리K 신청 대상자는 2011년 이후 출생자로 프리K 기관 목록은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한국어 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311로도 전화하면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접수는 4월 24일에 마감됩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제16차 청소년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할 합격자 7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품행과 한국어 실력,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종합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뿌리교육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모국 방문 프로그램은 7월 6일부터 17일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고려대학교 안암과 세종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에 잠깐 소나기가 내린 뒤 그치고 오후에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